네, 이제 곧 대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이 다가오네요. 그쵸? 근데 다들 기대하는 얼굴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방학은 무슨 방학이냐,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다, 무언중에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뷔페 같은 데 갈 때 작정하고 먹으러 가잖아요. 벨트도 풀고 마음도 조급하게 만들지 않고.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시작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저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에서 강의를 한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기업에서 강의를 한다? 뭐 기업 현장에서 강의를 한다.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실 법도 하고. 우리 학교를 다닐 때 지금 대학생들이신데 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에 보통 몇 학점을 듣죠? 20? 뭐 20학점, 뭐 한 18학점, 19학점이 아마 요 정도 아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업 현장에서도요, 예를 들어 사원 1년 차에는 얼마나 수업을 들어야 되고, 또 사원에서 대리가 되려면 또 어떠한 교육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업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아침에 일단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제 나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을 만나는구나. 얼마 전에 신입사원 교육을 갔는데 어떤 학생이 그래요. 나이를 물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지금 몇 살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 엄마랑 저하고 동갑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정말 젊은 줄 알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난 젊다. 젊고 앞으로도 일을 한참 할 수 있고 아침에 출근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예쁘게 잘 보이려고 단정하게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일터에 나오고 하루하루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사회생활을 한 지가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은 일에 대한 자세라고 제가 썼는데 일이라는 걸 한 지가 저는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20년이면 정말 누군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그 정도의 나이, 그 정도의 그 연수인데 어느 순간 저도 처음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이 잘 안 돼서 고민을 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지금은 다 지났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쯤 20년 뒤에는 나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그때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일은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또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발전적인 일을 하려면 내가 또 어떻게 노력을 더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오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딱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일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취업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지금은. 나 취업만 하면은 정말 진짜 좋겠다. 근데 취업을 딱 하잖아요. 회사에 적응하는 게 문제고요. 회사를 딱 들어가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분명. 나를 예뻐해주는 엄마, 아빠, 그다음에 그나마 조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무서웠지만 또 좋은 교수님들 밑에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한다라는 건 그 안에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 첫 직장이 처음에 회사를 딱 들어가고 나서 저는 어떤 외국계 기업에 외국인 사장님 비서로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회사예요. 그냥 외국계 기업이니까. 게다가 여자니까 외국계 기업이면 굉장히 좀 여유로울 것만 같고 보수적이지 않을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도 기억에 되게 좋았던 게 있어요. 독일 회사였거든요, 저희 회사는. 좋은 장점이 뭐였냐면 한국의 공휴일을 일단 다 쉬어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독일 공휴일도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 공휴일이 월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목금이 한국의 휴일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하루는 요즘 말로 샌드위치 데이잖아요. 그럼 일주일 다 놀아요, 그냥. 이런 게 때때로 종종 가끔 있었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제 전화하면 야, 너네 회사 진짜 좋다. 그랬었죠. 그리고 저는 독일인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또 우리 사장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독일의 본사에 가끔 갔다 오세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 뭐 이 정도. 그러면 다녀오시면서 저는 이제 본인의 비서였었거든요, 제가. 선물을 면세점 가면은 이만한 큰 그 비닐 쇼핑백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 한가득 사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연세가 조금 있는 남자분이셨는데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이 양반이. 그래서 어떻게 사오셨냐면 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아이섀도우 있죠, 아이섀도우 눈에 화장하는 거. 그 아이섀도우 우리 보통 하나를 사면 안에 5가지 색깔 있잖아요, 그죠? 그 몇 년 써요? 굉장히 오래 써요, 굉장히 오래. 이거 다 써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겨워서 버려요. 다 아시잖아요. 이 아이섀도우를 깔별로 사다 주셨어요, 깔별로.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필요한지 이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이제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저를 이뻐해 주시는데 우리 사장님은 또 외국인이니까 또 조금 생각이 다르셨어요. 근데 사장님을 뺀 나머지 많은 분들은 다 한국분, 되게 보수적인 그런 한국분이어서 또 그분들하고는 사장님은 날 예뻐하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때부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야, 직장 생활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 고민을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지금 사회생활 20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어제 어디 교육을 갔어요. 이제 기업에 교육을 하니까 지금은 교육을 갔는데 교육생들이 어제 한 100명 가까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교육생들이 날 다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얼굴 표정도 부드럽게 해주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아닌 표정을 해주실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마다 마음 많이 상하고 혹시라도 강의평가가 잘 안 나오면 우리 왜 수업 다 듣고 나서도 학교에서도 강의평가 하잖아요. 우리 교수님들 그죠? 그럼 똑같이 저희들도 해요. 강의평가가 잘 나오지 못하면 또 이제 나중에 그 회사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 내가 얼마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20년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 아, 되게 교과서적인 건데 우린 다 알아, 그죠? 아는데 잘 못 즐겨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는지 좀 좋은 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빨간 색깔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자, 시작. 아, 왜 평생 일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왜 평생 일해야 하는 것일까? 저는 20년을 일했는데 충분히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고민이 언제까지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 고민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80? 80? 80. 근데 저희 아버지가 77이세요. 77인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젊으시냐면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으로 증권 거래를 하세요. 그러니까 77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2년, 3년 됐는데 우리 할머니가 100세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100세인데 너무너무 건강하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감기 조금 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요즘에 왜 보험들 우리가 몇 세까지 들죠? 보험? 100세. 100세 보험 이렇게 들어요. 근데 아 우리가 100세까지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제가 40대 중반이 이제 되어 가는데 40대 중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120이래요. 120. 그러면 저는 120이고요. 여러분들 저보다 한 20살 어려요. 지금 그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년 퇴직이라고 하는 게 몇 살이죠? 만 60 왔다 갔다? 이 정도? 정년 퇴직을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인생이 60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나 집에서 놀고 먹고 해도 돼. 경제활동은 하지 않아도 어떠한 형태로든 일은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는 것도 우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쓰러 다니는 것도요, 누군가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돈을 버는 경제활동이 무언가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왜 재미있게 살아가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들 나중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많이 하게 될 텐데, 근데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야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직장생활도 연결돼서 윤택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동이 나를 지탱할 것이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노동이 나를 지탱할 것이다. 우리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 노동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맞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 일해야 되는데 체력이 딸리면 안 돼요. 운동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휴가를 한참 보내고 왔어요. 근데 휴가지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순간, 내가 고무줄 바지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어제 입었던 예쁜 정장 바지를 다시 입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노동이라고 하는 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제가 그냥 얘기 한번 해줄게요. 위 두 가지 것들을 하나로 이야기를 했을 때, 자, 노동은 그냥 나의 삶이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걸 힘겹게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게 즐겁지 않지만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일매일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이 그렇듯이 나는 일하는 게 싫다. 근데 저도 일하는 게 좋을까 싫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일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 방송에서 한번 나와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그 자체가 너무 행복이에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어느 기업에서 선생님 저희요 이번에 이런 교육이 있는데 이번에도 꼭 와주셔서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누가 나를 찾네 이 생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전국을 다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장 멀리 가면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제주도까지. 맞아요. 근데 제주도는 그래도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아요. 느낌이.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차를 가지고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진짜 먼 데가 어디냐면 거제도예요. 거제도. 거제도는 당일 제가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먼 곳에 있어요. 그러면 나 내일 저 거제도 가야 돼. 그럼 그것만 생각을 하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결혼을 했고 애도 있기 때문에 애 내일 학교 갈 것까지 다 정리를 해놓고 출근을 하려면 나 또 내일 또 새벽같이 또 나가야 되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가는 순간 힘들게 가지만 또 저를 기다려주는 교육생이 있다라는 생각에 또 그들이 제 얘기를 들어줘요. 그럼 거기에 어떤 희열감 같은 게 막 생겨요. 그리고 저희들은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은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시간 똑같게 저희는 8시간씩 강의를 해요. 8시간 서서 꼬박 일을 합니다.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집에 올 때에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신발을 벗어놓은 채 운전도 하지 못하고 차에 멍청이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딱 끝내고 집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끝내고 나서 다리는 아프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이 딱 들 때에는 오늘도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던 걸 해냈네. 유시진처럼. 내가 오늘 8시간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또 해냈네. 스스로한테 막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얘기를 해요, 가족들에게. 야, 오늘 있잖아. 엄마가 사람들한테 또 8시간 이야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엄마 얘기를 되게 잘 들어줬어. 근데 우리 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떤가를 해냈다라는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성취감을 언제 느껴봤을까요? 학생이면은 아마 제 생각에 어떤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하나 했을 때 팀 프로젝트를 교수님이 하나 딱 주셨는데 이게 너무 좀 난감해요. 어려워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명, 4명, 5명이 모여서 어떻게든 해냈어요. 해냈는데 발표를 쫙 했는데 와, 우리 조께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런 성취감 딱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맛보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내 그냥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 그럼 여러분 방학 때 우리 방학이 길어요.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방학 딱 되기 직전에 우리 기말고사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방학이 딱 되자마자 엄마 나 내일 깨우지 마. 나 잘 거야. 우리 이러거든요. 토요일도 마찬가지.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열심히 갔다 왔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왜 금요일까지 정말 힘들게 야근을 하고 먼 길 출퇴근을 하고 그럼 토요일이 딱 돼요. 그럼 엄마한테 또 다 얘기한다고요. 우리 나 내일 절대 깨우지 마. 나 내일 그냥 하루 종일 잘 거야. 근데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자져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일요일 날은 안 자져요. 너무 피곤해. 몸이 막 아파요. 잠 자는 게 너무 피곤해요. 어떡하지? 야 나랑 만나서 우리 수다 떨까? 친구랑 만나고 그러면 잠깐 나가서 친구랑 수다를 떨었어요. 그것만으로 몸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는 더 풀리고 이 또한 다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한순간 들어가서 게다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여학생들이 지금 많은데 여학생들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나 그냥 시집 가면 쉴래 이런 생각들 그죠? 아 나도 부잣집에 시집 가서 또는 좀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 가서 진짜 손에 물 안 묻히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저는 그 삶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모든 남성들이 꼭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왜 요즘에 여성들이 아기가 다 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학원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원비를 벌어야 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집에 있는 게 심심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애기들이 어릴 때에는 얘네들 뒷바라지 해주는 게 일이지만 애들이 크면 엄마랑 안 놀아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부러운 거예요. 야, 넌 좋겠다. 이래서. 근데 부러운 건 지금은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 친구들이 다 저한테 야, 너 애를 왜 그렇게 방임하면서 키워? 다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게 한다, 약하게 한다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 굉장히 롱텀으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해주는데 당장 취업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내 행복을 결정을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도 한 6개월 놀았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여학생들 지금도 여학생들 취업 잘 안 된다고 하죠. 남녀 비교를 하면 우리 때는 더 했어요. 왜? 워낙에 남자 대학생들이 훨씬 숫자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남학생들, 좋은 지원자를 뽑아도 충분히 가능했었으니까 여자애들은 야 쟤들 결혼하면 그만둘 텐데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저희 때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6개월간 놀다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취업만 딱 하니까 야 이제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먼저 취업했었던 친구 한 6개월 저 놀았을 때 쟤는 취업이 되는데 난 안 되네. 이 생각에 집에서 혼자만 울기도 하고 쟤보다 내가 학점 더 좋은데 왜 쟤가 먼저 됐지? 그럼 혼자 막 이상한 소설 쟤 빼기 좋은가? 막 이런 막 혼자 소설 쓰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순서는 다 바뀌었어요. 살고 있는 모습이 서로 다 달라요. 근데 20년 뒤에 본인의 모습에 책임지는 거는 본인이 어른이고 본인이 성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모습인 거고 처음에 시작이 어떠하든 간에 중간의 과정을 그 친구가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감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실제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이제 그때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저는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 보면은 10년 이내에 앞으로 이제 10년 이후에 현재 직업의 80%가 중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중대한 변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있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몰랐던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고, 지금 뜨는 직업이었는데 나중에는 쇠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직업을, 그러니까 딸이니까, 너는 나중에 뭘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한 20년 전, 대학을 다닐 때는 25년 전이 돼요. 25년 전에 지금 77이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권해줬던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교사를 하래요. 너는 그래도 공부는 했으니까 집에 놀기는 아깝고 여자니까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었어요. 아빠, 내가 왜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야 일찍 퇴근하고 살림을 한대요. 이게 우리 아버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여자니까 살림은 해야 돼. 그런데 일은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쫙 보니까 힘들지 않은 직업이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교사였던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주변에 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알듯이 칼퇴근을 해서 집에 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담임을 맡거나 고등학교 교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야간 자율학습도 똑같이 해야 되고 보충 수업도 있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교사가 되기에는 공부를 너무 못해요. 임용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빠, 나는 교사는 못하겠어. 다른 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로 권해줬던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경찰을 하래요, 저보고 경찰을. 그래서 경찰 시험을 보래요. 저기 공무원 시험, 이제 시험 보는 데가 있으니까 경찰을 해라. 야, 너 여자 경찰은 총 쏘고 이런 거 안 한다. 그냥 행정 업무 하니까 경찰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도 저는 이제 되지 않았죠. 근데 저는 시험은 한번 봐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경찰 시험은 첫 번째 신체 검사를 봐요. 그래서 저 친구가 튼튼한지 이걸 봐요. 신체 검사를 보고 여기에 합격을 하면 필기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을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20대 때. 나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왜 내가 교사나 경찰이 되기를 원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는 직업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이니까 내가 아는 직업이 교사, 우리 아버지 생각에 경찰, 아니면 일반 공무원. 여자가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거를 우리 아버지 세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아버지는 잘 몰랐던 직업 세계였던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친다? 학교 선생님 아니면 대학 교수? 이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석사를 마치고 대학에서 시간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 시간 강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시간 강의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를 진학을 하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박사를 해서 교수가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막 진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아니 뭐 박사만 하면 교수가 되나? 아니 뭐 교수는 뭐 아무나 되나? 그러니까 이제 딱 옛날 어르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 시절에는 공부만 하면 기회가 많이 열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박사만 하면 그냥 교수가 되는 줄 알고 박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저는 지금의 이 직업을 오게 됐는데,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왜 아까 비서했었다고 얘기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비서를 1년 반 정도 하고 나서는 저랑 잘 안 맞아요. 안 되겠다. 나 그냥 대학원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던 건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 시절에 IMF였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잘 안 돼요. 나 회사 괜히 나왔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나 공부에 미련이 있으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석사 진학을 했는데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석사를 딱 들어가게 되니까 집에서 돈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그러면 나 뭐 하지? 영어 학원에 강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 가르치는 영어 전문 학원의 문법 강사였었어요. 그럼 저는 문법 강사 한 2년 했었고요. 석사를 마치고는 대학에 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 진학하기 전까지 저는 학교에서 이제 전공이 기업 교육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기업 현장에 나와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의 직업의 명칭이 있어요. 직업의 이름이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산업 강사라고 해요. 산업 강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산업 강사예요. 그러면 산업 강사라는 직업을 저는 가졌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4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한테 작가라는 직업을 붙여줬어요. 저는 지금 사회생활을 20년 하는 동안에 5개의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앞으로 저는 지금 한 15년, 20년 정도는 더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직업이 추가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될 테니까. 지금의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직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기업에서 강의를 하지만 많은 형태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온라인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거를 다 온라인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몇 년 하는 줄 아세요? 보통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저 한 번 찍고요. 10년간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저는 한 번 찍고 그 내용을 10년간 교육을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온라인으로 돌릴 테니까. 근데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은 저는 5개의 직업 중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게 되는 직업은 추가가 되는 무언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통계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평생 갖게 되는 직업의 개수. 저희 세대, 저는 지금 현재 5개를 가졌어요. 앞으로 몇 개를 더 갖게 될까요? 저희 세대는 갖게 될 직업이 7개 정도 될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2가지 직업을 아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말고 다른 사람들,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선생님 이런 분들은 직업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들은 직업은 안 달라져요. 근데 직업은 안 달라지는 대신에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달라진대요. 저희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선생님들, 이제 교사들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어느 한 해에 교사들이 대거 명퇴를 한 적이 있대요. 왜요? 하고 제가 여쭤보니까 교사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기억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성적표 선생님이 써서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손으로 직접 써주셨어요. 근데 한 90년대 말쯤 돼가지고 선생님들 책상 위에 컴퓨터가 주어집니다. 근데 나이가 젊은 분들은 얘를 배워서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예를 들어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렇게 되신 선생님들은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컴퓨터가 집에 있긴 있어요. 누구 거? 아들 거. 근데 우리 알잖아요. 아들 거 엄마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혼나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만지면 터져. 이러는 컴퓨터였는데 이걸 내가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때 많은 분들이 명퇴를 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한 70 정도 되셨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지금 77인데 컴퓨터 너무 잘하세요. 그럼 그분들도 당시에는 컴퓨터가 배우기 싫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모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마 지금은 15년 뒤 이렇게 된 지금은 아마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찬가지, 직업은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떠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저보다 한 20살 어린 여러분들은 직업의 개수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겠죠. 몇 개 정도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10개. 더 많아요. 12개. 좀 더 많아요. 14개. 15개. 15개. 예. 그러니까 이거 예상치이기는 한데 미래학자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한 20대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15개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될 거래요. 그러면 15개의 직업을 갖게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직업 안에서 하게 되는 업무가 15번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사회에서 내가 발맞춰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건 뭐예요? 먼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냥 찍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뭐가 지금 앞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요. 지금. 그죠? 또. 카세트 테이프가 있고 앞에 렌즈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막 있고 카세트 테이프 크기가 한 손바닥 정도만 해요. 그러면은 저 물건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게 빔이냐 영상이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얘는 뭐냐면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의 모습이에요.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뭐냐면 우리 요즘은 다 디카를 찍어요. 그죠? 디지털 카메라의 의미가 뭐냐면 그거래요. 아날로그로 된 화면을 디지털로 저장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해요? 그럼 화질이 좋대요. 근데 우리 디지털 카메라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걸 썼었는지 기억하세요? 필름 기억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필름을 나 안다. 다 안 해요? 그렇군요. 10년이 훨씬 넘은 건데 필름
자, 그러면은 제가 필름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이렇게 생긴 거 다 알죠? 그죠? 예,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긴 거를 카메라 뒤에다가 장착을 해서 빛을 담아서 이제 얘가 그 이미지를 저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필름 회사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디지털 카메라,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 누가 만들었냐면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언제? 1970년대 중반에. 그래서 그때 왜 만들었냐면은 미국 우주국 있죠?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화질 잘 나오는 카메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코닥에서 어떤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 그런 카메라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개발을 딱 하고 나서요. 아,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자. 뭘? 저장 매체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자. 하고 회장님한테 보고를 했대요. 근데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 100년이 넘게 지속해온 회사예요. 거의 뭐 독점이었죠. 이 필름 업계에서는. 근데 회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X했대요. 야, 우리 회사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필름 시장이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왜 언제였으니까? 197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야, 굳이 뭐 새로운 거 돈 들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사장이 돼요. 그리고 만들지 않았죠? 이제 코닥이라는 회사는. 근데 여러분 한 2000년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디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뭐 우리 카메라 만드는 회사, 뭐 니콘이나 캐논이나 이런 회사들은 다 디카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엄청나게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랬더니 코닥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번쩍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야. 우리도 디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똑딱이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마한 컴팩트형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늦게 시작을 하니까 얘네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필름을 써요, 안 써요? 우리 지금 안 써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는 2009년도에 제가 가지고 온 그 신문 자료인데 2009년도에 필름을 만드는 코닥이라는 회사가 위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래 사라진 주요 미국 브랜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저 회사는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회사가 없어졌어요. 공장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전 세계에 있었겠죠. 그죠? 그 공장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문 닫았어요. 그 회사는 망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여러분, 내가 선망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고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 2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억들이 많아요. 어릴 때 알고 있었던 많은 회사들, 없어진 회사 많아요. IMF 때 없어진 회사, 또 요즘에도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우리 어려운 어떤 회사들, 이런 회사. 그 회사에 들어갔던 많은 신입사원들은 정말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들어갔을 텐데, 근데 그 친구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근데 우리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거 물어요. 자, 여러분. 취업하고 싶은 회사 어디예요? 이런 거 물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1위를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 중에서도 어디? 삼성전자. 맞아요. 예, 이거는 뭐 인터넷 같은 데 다 나오는 거니까. 보통 순위에 들어가는 회사가 삼성전자? 뭐 이렇게 있고, 신한은행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물론 LG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회사, 유명한 회사들은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기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좋은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지금 좋은 데 취업을 했다. 이제 장가도 갈 수 있다. 그 안에서 열심히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뭘 판매하죠? 주로? 우리가 알기로는 핸드폰 그죠? 근데 핸드폰을 우리가 매일같이 구매하지는 않아요. 핸드폰 한번 사면은 우리가 몇 년 정도 써요? 적어도 2년 약정이 있으니까. 약정이 있으니까 2년은 써요. 근데 핸드폰을 매일같이 만들어내는데 과연 누군가가 저걸 저렇게 살까? 한국도 판매를 하지만 미국도 판매를 할 거고 중국도 갈 테고 유럽도 갈 테고. 근데 전 세계에 다 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팔 데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님 팔로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아직까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아프리카? 이런 데 생각나지 않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어떨까? 그죠? 이제 거기에 팔면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 아프리카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아프리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는 왜 벌거벗고 이렇게 지내는 아프리카 그런 일이 지금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왜냐면 이미 다 인터넷이 있고 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국에 가서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왜 벌거벗고 이렇게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데 나올 법한 이러한 곳은 민속촌과 비슷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촬영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데요. 이미 모든 문명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도 야, 더 이상 우리가 핸드폰만 팔아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초점? 사람. 바이오 쪽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 지금 삼성전자에 무선 관련된 곳이 가장 뜬데 나 거기 갈래. 나 그 부서에 배치됐어. 그렇다고 이제 고민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보통 신한은행 이렇게 나온다면 신한은행은 또 어떨까요? 은행? 금융권? 돈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어때요? 다 금융거래 뭘로 해요? 이걸로 하지 않아요? 그죠?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또 영업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장 지금의 어떠한 모습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일은 평생 할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직업이라고 하는 건 무수히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갖춰야 되는 건 당장의 스펙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부진 마음. 그러니까 실제 회사에서 저희가 많이 물어요. 선배네 회사 이번에 신입사원 뽑는데 어떤 친구들 뽑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펙 있는 친구, 영어 잘하는 애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영어 토익 만점짜리 친구를 데려다 놨더니 실제 업무에는 영어를 잘 못하더래요. 이게 다 드러났어요. 왜? 시험 공부만 한 거야. 시험 공부만. 자격증? 그 자격증이 얼마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우리 예전에 이런 자격증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우리 주파는 아니고 타자기 타자 치는 걸 스킬로 해서 자격증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그림은 굉장히 오래된 그림인데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타자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랑은 서로 다른 모양이죠. 자판만 있어요. 종이를 위에 끼워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는 형태이고요. 저 여성의 헤어스타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기름 발라서 싹 넘긴 거 보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명동 아가씨라고 하는 그 명동의 예전 모습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명동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상점이 있대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아침 일찍 학교를 간다, 출근을 한다 할 때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상점이 뭐예요? 우리는 커피숍. 그죠? 오다 가다 출근할 때 한 잔 딱 마시고 가려고 커피숍이 문을 제일 먼저 열어요. 근데 저 때에는 명동의 문을 제일 먼저 열었던 곳이 미용실이래요. 미용실. 그게 왜 그러냐면 명동에는 예전에 무역회사, 대사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거기에 영어로 타자를 칠 수 있는 이런 여성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머리를 미용실에서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미용실에서 매일 아침 머리를 하겠어요. 그죠? 거의 뭐 요즘에 연예인 뻘 되는 그 정도에. 그러니까 저 직업은 예전에 우리 영어로는 타이피스트, 그다음에 한국말로는 타자원, 타자수 이런 직업의 명칭으로 있었던 직업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저희 고등학교 인근에 여상이 있었어요. 근데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이 타자 이거를 자격증으로 필수로 땄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시절이 지나갔고 저희 아들은 4살 딱 되니까 자기 혼자 워드를 막 쳐요. 손이 되게 조그만데 너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자기네들끼리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난리가 난 거죠. 어머 애가 천재라고. 근데 아니 그만한 또래 아이들은 이제는 다 집에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다 자동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몇 년 전 그때는 저희도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땄어요. 왜? 그거 있으면 컴퓨터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 저도 기억에 있는 게 저 회사 딱 들어갔을 때 저 컴퓨터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독일인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줘요. 너 밖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 컴퓨터. 그래서 무슨 정보 처리학원 이런 데 가서 배웠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도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포트 쓸 때 다 손으로 썼던 세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때 처음 워드 프로세서, 엑셀, 그다음 파워포인트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엑셀 쭈루룩 쫙 치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이 전 지금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너 컴퓨터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요. 제 책상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창피해요. 예, 저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저는 테트리스를 할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테트리스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문서 작업을 한다? 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때 처음 배우고 야, 신세계다. 그랬던 게 지금은 뭐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하지 않았어요, 컴퓨터? 그죠? 저희 아들도 초등학생인데 자격증이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냥 걔네들은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테스트 할 겸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펙을 쌓아야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스펙이 나한테 진정 필요한 건지 얘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고 그런 어떠한 정량적으로 보여지는 스펙은 사실 10년 뒤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스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나 사회나 조직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저 친구가 정말 오랫동안 정말 마라톤 하듯이 일을 할 만한 어떠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럼 뭘까 그게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열정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눈빛을 보면 보여요. 저 친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어. 저 친구는 그냥 앉아 있어. 이런 것들이 어떤 눈빛이나 몸의 에너지들로 사실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요. 선생님 그렇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마음에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소개팅 나갔어요. 소개팅. 되게 멋진 이성이 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되게 왜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내 마음에 어떠한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사실은 그런 에너지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인데 그런 일에 대한 자세를 여러분들이 잘 갖추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궁금했던 점들을 좀 모아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럼 선생님은 비서로 취업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요. 저 6개월 동안 뭐 했냐면 그냥 놀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 10시까지 자고 그리고 뭐 텔레비전 좀 보다가 아침 방송 그 당시에 있었던 거 보다가 점심 때 책 좀 보다가 오후에 또 낮잠 자다가 이랬어요. 아니 왜냐면은 요즘 같으면은 학원이라도 가고 뭐 이랬을 텐데 우리 때는 여러분 때랑 많이 달라요. 학원 갈 데가 없어요. 학원 글쎄 영어학원을 영어 공부를 왜 할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때는 영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고 컴퓨터도 그때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뭐 배워야 할 게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한심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저랑 비슷한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놀던 애들이. 남자애들은 뭐 나름 취업을 뭐 한 것 같고 여자애들은 취업이 워낙에 여자애들 잘 안 되니까 그냥 뭐 아름아름 뭐 이제 있었던 애들끼리 서로 이제 전화하면서 수다 떨고 우리는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집에 있어야 수다가 가능하잖아요. 집 전화로. 그냥 6개월 놀았어요. 그러니까 난 2, 3개월 놀다가 2월에 우리가 졸업을 하잖아요. 2월에 졸업을 하고 좀 놀고 있었는데 아는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속 노냐고 너.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헤드헌터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헤드헌터 요즘에는 흔하죠. 그게 한 20년 그때쯤 전에 들어왔어요. 야, 나 아는 헤드헌터 있어. 너 원서 하나 좀 써봐. 근데 있잖아. 헤드헌터는 주로 외국계 회사를 이렇게 해준다? 왜? 외국계 회사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나보고 영문 이력서를 쓰래요. 어머 이런 거 써본 적 없는데 지금이야 인터넷 검색 쫙 하면 나오지만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샘플 하나 보내줘가지고 정말 어렵게 써서 헤드헌터 회사에 낸 거예요. 그랬더니 헤드헌터 회사에서 한 3개월은 놀았고 이후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와요. 그래서 면접을 3번 봤는데 이제 3번째 회사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처럼 선생님 놀면서 뭐 준비하셨어요? 우리 때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학생들에게 그냥 마냥 놀기는 못하지만 그 시간에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마음을 그냥 놓고 수양을 쌓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낫지 학원에 가서 자격증 하나 토익 점수 하나 올리는 거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원을 다니긴 좀 못하니까 세 번째 회사에 들어가실 때 면접에서 이제 붙으셨잖아요. 네네. 그때 그 면접에서 붙을 수 있었던 선생님만의 어떤 네, 능력이 능력? 무엇일까요? 비법? 네. 아,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네 명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한 명 비서를 뽑아야 되는데 네 명. 딱 보니까 다 저보다 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라고 느끼는 게 아, 저 친구가 재수를 했나 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머, 이 언니들이 다 경력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초보자인 것처럼 딱 보면 알잖아요. 정장을 입었는데 막 되게 후져요. 혼자 막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언니들은 되게 직장인의 모습인데 나는 이제 엄마가 사준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까지 막 되게 별로인 거예요. 아유, 나 안 되겠다. 그냥 들어가서 이제 면접 어쨌든 보고 와야겠다. 한국인 부사장님, 그 다음에 독일인 사장님,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사팀에 계시는 분 한 대여섯 명이 면접을 이제 보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면접을 했죠. 근데 영어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중학교 한 3학년 수준, 조금 높은 수준으로. 영어를 그냥 집에서 배운 대로 오문영 형식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딱 됐는데,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나중에 붙고 나서, 내가 너를 왜 뽑았는지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야, 4명 중에 네가 영어를 제일 못하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한국에 10년간 계셨는데 10년간 비서가 10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뀐 이유가 자기가 독일 사람이고 독일 회사니까 독일어를 하는 친구를 뽑은 거예요. 독일어를 하면 기본 영어를 해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2개 국어를 완벽히 하는 여성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똑똑한 비서였었던 거죠. 얘네들을 데려다 놨더니 독일 대사관, 독일 상공회의소, 도이칠란드 뱅크 이런 데 다 스카웃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독일어 하면 안 되겠어. 자꾸 스카웃해. 영어만 하는 애를 뽑자. 영어를 진짜 잘하는 언니를 뽑았대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또 다른 대사관으로 또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왜 그때만 해도 영어 잘하는 친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나 독일 가기 전까지 마지막 비서라고 생각한다. 안 나갈 것 같은 애를 뽑아라. 그래갖고 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 영어 못해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매일 아침 너 아침에 내가 영어 선생님을 붙여줄게. 공부를 좀 해. 그래갖고 이제 무슨 땡땡 영어 학원의 영어 선생님이 미국인이 매일 아침 회사를 왔어요. 저 때문에. 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막 이제 이랬더니 정말 미치겠는 게 이제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어를 매일같이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네가 영어를 못한 것도 사실은 있었다. 하지만 제가 제일 밝았대요. 면접을 보는데. 다른 언니들은 직장 생활에 지쳤었던 거예요. 지쳐가지고 이제 옮기려고 했었던 거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 진짜 여기만 오면 최선을 다할게. 너무너무 이렇게 해맑게 제가 왔대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이제 그게 너무 보기 좋았다. 저 친구라면 내가 배워서라도 데리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인사팀에 많이 다니니까 요즘에 많이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실력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직업 교육을 계속 하고 맞아요. 계시는데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런 면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이미 만약에 내가 4학년쯤 됐다 그러면 많은 것들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저는 오히려 좀 직장인 같은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에 대한 자세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 근데 그 일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스스로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즘 면접에서 보는 인성 면접이에요. 인성 면접. 근데 인성 면접을 요즘 학생들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상 질문에 모범 답안을 갖고 또 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좀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모습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걸로는 어른 같은 말투 이런 거. 애기 같은 애교 부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어른 같은 말투. 그다음에 인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인처럼 하는 인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조금 갖췄으면 하는 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럼 좀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면접장 들어가면 너무 떨리고 다 한참 어른들이시고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비법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비법이 이제 있으면 우리가 다 합격을 할 거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 또한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학생들도 제가 가끔 뭐 진로 특강이나 이런 거 수업을 하러 가면 학생들이 정말 수업을 진짜 잘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특강 같은 거는 학점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들 왜 왔니? 하고 물어보면 교수님이 가라고 해서 이런 애들이 이제 있거든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하고 관계없지만 진짜 열심히 듣는 학생 앞에 앉아서 그런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은 저기 뒤에 앉아서 스마트폰 하거나 자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두고 야, 너 마인드 컨트롤 해. 제발 내 얘기 잘 들어줘. 라고 한다 한들 본인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가 좀 멀리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엄마 아빠한테 용돈 안 받고 내가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생애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이가 되면은 이 정도 이루어야 되는 모습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다져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조금 먼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또한 겉모습을 어른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좀 어른의 모습에 가깝게 좀 스스로를 다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이민영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요. 2부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